여러분 우리 그 간주 공급이 당초에 우리가 과세 사업에 쓸지 면세 사업에 쓸지 세무서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과세 사업에 쓰면 매입세 공제해 주고요. 면세 사업에 쓰면 매입세 불공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매입세 공제나 매입세 불공제는 세무서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얘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얘가 만약에 과세 사업에 과세 사업자라면 매입할 때 미리 매입세 공제 다 해주고요. 알죠? 그래서 그 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게 간주공급이다라고 했죠. 그렇게 했다가 매입세 불공제 목적으로 쓰면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고 매출세액은 안 내니까 세무서는 세금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토해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마 그게 세무 2급까지인데 이제 주의하실 건 세무 1급서부터 뭐를 출제하냐면 감가상각자산을 출제해요. 알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면세 전용한 거 있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때 배우셨던 건 제품이나 상품 같은 거예요. 알죠? 그럼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감가상각자산은 우리가 유형자산 쪽이잖아요. 그럼 유형자산은 어떤 목적이에요? 사용 목적이죠. 그리고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 연수가 좀 길죠. 그렇죠? 길다 보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은 좀 사용하다 보면 다른 목적으로 바꿀 수 있겠지라고 해서 우리가 원래 간주공급을 시가로 제재 때리죠. 그렇죠, 여러분들? 시가로 제재 때리지만 지금 하는 우리가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재를 때려요. 알죠? 네가 사용하고 일부 남아 면세 전용한 것에 대해서만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기 보시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혹시 여러분 더우신가요? 더우시면 에어컨 킬게요. 조금? 네, 킬게요. 우리나라는 너무 완곡해. 그죠? 조금 덥다는 얘기죠. 제가 더운 건 아니고. 추우신 말씀하세요. 다시 끌게요. 자, 보시죠. 자, 내가 건물을요, 1기 과세기간, 맞죠? 1기 과세기간 중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왜 이래? 3월 17일? 3월 17일이라고 가정. 자, 3월 17일 날에요. 건물을 1,000원 주고 샀고요. 그럼 여기 있는 100원은 우리가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알죠? 근데 어차피 이 과세사업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디에서 히터를 켜고 있으면 이게 안 돼요. 학원 좀 구조가 약간. 히터를 어디서 켜고 있나 봐요, 이게. 제가 가가지고 물어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창문을 좀 할까요,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뉴진스는 계속 나오는구나, 요즘. 뉴진스 노래. 자, 보시면 그래서 건물을 1,000원에 매입을 했고요.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자,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주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외우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 건물 있죠?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다 쓸게요. 자,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과세기간 있죠? 일과세기간의 상각률이 5%예요. 일과세기간의 상각률이 5%고 그 다음에 건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은 일과세기간의 상각이 25% 되는 걸로 봐요. 요거는 암기 좀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은 1년에 10% 상각이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과세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부가세는. 맞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대화 안 되면 큰일 나요, 우리. 그래서 건물은 1과세 기간에 5%니까 1년에 10% 상각. 그럼 내용연수는 건물은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세는. 10% 상각이니까 10년이면 다 사용한다라고 보는 거, 부가세는요.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건물이 아닌 나머지는 몇 년 사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2년이 되겠죠, 여러분들. 6개월에 25%니까 우리가 2년이면 다 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죠? 자, 외워주시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건물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럼 건물 같은 경우에는 1과세 기간에 5%씩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때는 5%만 공제해주고 95%는 공제 안 해주는 게 맞아요. 일단. 왜냐하면 과세 사업에 실제로 쓰는 것만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부가가치세는 과세 사업자가 과세 재반을 매입하기만 하면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한 거든 미래에 사용할 거든 전부 다 과세 사업에 사용하겠지라고 공제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건물은요, 1과세 기간에 5% 쓰죠? 맞죠? 5% 쓰는데 이 공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우리가 사용한 건 실제로 1과세 기간이니까 5%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95%죠. 남아있는 95%도 미래의 과세 사업에 쓰겠지. 왜냐하면 어떻게 사용할지 여러분들 미래에 알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미리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100원 있죠? 이 100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매입세 공제 100원 해줬죠? 그죠? 매입세 공제 100원 해준 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그래서 이 100원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100원의 5%인 5원. 얘는 공제 준 게 맞아요. 과세 사업에 쓴 거니까 이제 좀 이따가 면세 사업에 언제 썼는지 띄울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때 얘가 과세 사업에 쭉 쓸 줄 알았던 거예요. 신세계가 만약에 건물 샀더라면. 알았죠? 신세계가 건물을 쭉 과세 사업, 백화점으로 쓰겠지? 미리 매입세 공제 다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또는 우리 회사가 이번에 건물을 왜 샀냐면 전세버스 하려고. 맞죠? 전세버스 과세잖아요. 전세버스로 쭉 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면 얘가 시내버스 용도로 바꾸는 거예요. 시내버스 장사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은 시내버스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걸 알 리가 있나? 처음부터 여러분들 전세버스에 건물을 사용하겠지라고 전제를 깔아버린다니까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 사용한 5%든 미래에 사용할, 그죠? 95%인 95원을 전부 다 공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에서 올바른 공제는 5원이 올바른 공제고요. 95%는 올바른 공제는 아니지만 널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보시면, 자, 여기. 자,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거 언제라고 할까? 혹시 요 1월 1일부터 6월 31일 사이에 혹시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언제요? 네? 4월 2일? 미리 축하해요. 그때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마시고. 미안. 그냥 날짜 이거 하려고 그냥. 이러시고, 원래 제 생일 넣으려고 했는데 저도 이때 포함이어서. 근데 그거는 좀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 생일 넣으면 선물 주세요, 이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닥치고 있어요. 1월 달부터 닥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생일 얘기하면 선물 주세요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그래서 4월 2일 날 면세에 전용을 한 거예요.
알죠? 그럼 대략 몇 개월은 우리가 쓴 거예요? 과세 사업에. 대략 이렇게 하면 1년이니까 이 과세 기간은 썼죠? 대략. 근데 우리가 과세 기간은 어떻게 돼요? 1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2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못 박아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1월 1일 날 사가지고 6월 30일 날 전용하는 미친놈이 있어요? 그런 또라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요. 지금은 얘를 다시 이거는 이해되시죠? 지울게요. 녹화 중이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는 면세 전용이 우리 시험에 얘를 낼 거니까 얘가 2022년 아까 오늘 3월 17일이었죠? 17일이고 2023년 4월 2일? 2일. 자, 이렇게 전용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2022년 1기 과세 기간부터 2023년 2023년 그리고 2년 2기 과세 기간까지는 과세 썼죠? 썼음? 썼고 2023년 1기 과세 기간부터 면세 전용했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굳이 이거를 날짜로만 따지면 딱 이 날짜로만 따지면 그죠?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 3월 17일부터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뭐냐면 좀 이따 할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과세 기간 중에 취득했죠. 좀 이따 할 거예요. 과세 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 취득했죠. 취득했으면 과세 기간 초에 산 걸로 봐요. 왜냐면 과세 기간을 맞춰야 돼, 어떻게든. 그래서 과세 기간 중에 건물을 취득, 좀 이따 미칠 거예요. 과세 기간 중에 해당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면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죠? 보고 과세 기간 중에 면세 썼죠? 면세 쓰면 우리가 과세 기간 개시일에 면세 전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문구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과세 기간에 딱 들어오게 할 수가 있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사례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토해내게 할 금액은 어떻게 되냐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공급가액은 1,000원이죠. 맞죠?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것도 짜증나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할 때마다 괴롭긴 하다. 뭐냐, 이렇게 돼 있어, 부가세 구조가. 매출 곱하기 세율 빼기 매입세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냥 매출 세액이라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죠, 여러분들. 뭐예요? 매출하면 무조건 세금 내라라는 거예요. 근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만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다 구조가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서 출발하거든요, 다. 근데 우리 지금 간주공급은 매출 쪽에서 제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매출을 구해요. 그게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 문구도 내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매출 3개, 매출하면 무조건 내야 된다라고 해서 매출 구해요. 아셨죠? 어떡하지? 근데 매입세액은 여러분들 매입세 곱하기 세율로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매입세 곱하기 세율하면 매입세액을 무조건 빼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것까지 설명하면 좀 그런데 왜냐하면 구조가 그 공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이 왜 있다고요? 라고 하실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매출 곱하기 세율 빼기 매입 곱하기 세율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이건데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왜 매입세액이라고 바꾼 거냐면 얘는 왜 매출세액이 안 돼 있고 바꾼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매입한 거에 세율을 무조건 빼주지 않아요. 뭐냐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매입한 것에 세율 다 빼줄게 이게 아니라니까? 아시죠? 하지만 매출은 너 매출만 하면 무조건 세금 내라라는 매출세액으로 내라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매입세액 쪽은 좀 이따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조 보시면 세액은 다 매입세액이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매출 쪽은 공급 가액이 얼마 이렇게 되지 매출세액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이해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저 힘들어요, 많이. 알죠? 그래서 공급가에 출발하는 거예요. 원래 100원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원래 우리 입장에서는. 맞죠? 자, 그래서 일단 1,000원. 예. 그래서 여러분들 333페이지 가시면 거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가로 1번 간주 공급. 감가상각자산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거기에 시가 어떻게 한대요? 거기 취득가액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입세액이라고 안 돼 있고. 오케이? 이 1,000원, 요 1,000원. 요 1,000원이 취득가액이죠. 자, 그냥 보실게요, 여기. 자, 보시면 표정이 안 좋으시다. 자, 여기. 그러면 우리가 5%씩 분명히 이 과세기간 사용했죠. 여기 끼워 맞추면. 맞죠? 그래서 5%의 이 과세기간 사용했으니까 10%는 과세사업에 잘 쓴 거예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자산은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중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재고자산 있죠? 재고자산은 사용 목적이에요? 재고자산은 팔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라는 뜻이 없어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걔는 쭉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가상각자산은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하다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전용했다라고 보는 거고 재고자산은 사용할 목적이 아니니까 정말 사용 안 한 전체에 대해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여러분들이 그 간주공급에서의 시가는 엄밀히 얘기하면 재고자산인 애들을 하지 감가상각자산은 시가를 안 해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 나중에 신고서 나오면 이 간주공급 뒤지게 냅니다. 알죠? 자,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재고자산 정말 사용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판매 목적이 사용 목적이 아니니까. 알죠? 근데 얘는 사용 목적이잖아요. 사용 목적이니까 일부 사용한 거예요. 근데 얘가 재고자산이면 사용을 아예 안 하다가 면세에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바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5%씩 이 과세 기간은 사용했죠.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남아있는 90%에 대해서만 토해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넣을 때는 900원 넣으셔야 돼요. 맞죠? 물론 토해내는 거 얼마 토해내는 거예요? 900원에 10%인 90원을 토해내는 거지만 맞죠? 90원을 토해내는 거지만 우리 부가 신고서에는 금액에 입력하지 세액에 입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금액 입력할 때 이렇게 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곱하기 10 할 줄 아시면 여기에다 그냥 100원 넣으셔도 되는 거고. 알죠? 여기다 다시 여러분 곱하기 10이니까 나누기 10% 하면 공급가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보시죠, 여기. 왜 안 뜨냐? 뭐 잘못했나? 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면세조정 한 거니까 나쁜 놈을 쉽게 해서 시가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알죠? 여기. 에이, 참 구조가 자,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 자산이 여기. 자, 미상각 잔액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미상각 잔액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재하겠다라는 거예요. 요 말이.
지금은 10%만큼은 상각이 된 거잖아요. 이 과세기간 썼으니까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대입해 볼게요. 이 1,000원은 매입가액이죠. 매입가액. 매입가액이 취득원가 곱하기 1 빼기 상각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 수. 요게 사용한 기간 과세기간 수 공식 여기 대입하면 오케이? 이렇게 자, 근데 하나씩 상세히 자, 상각률은 아까 썼지만 여기 건물 이면 5% 이거 무시하세요. 우리 시험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5% 이외는 25%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요거 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화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로 따지면 지금 1, 2, 3 이렇게 되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1, 2, 3 그러니까 3 과세기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 과세기간이 날짜로만 봐도 맞죠? 이 과세기간하고 며칠 사용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3 과세기간은 사용 안 한 거 당연히 완전하게 3 과세기간을 사용하려면 1월 1일 00시 00에 이걸 사가지고 예, 언제 전용하면 6월 30일 24시 땡땡에 전용해야 3 과세기간을 과세사업에 쓴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럼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과세기간을 제외시켜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3 빼기 1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과세기간은 제외해야 된다라는 게 법문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기 취득한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 과세기간 사용한 걸로 봐. 얘는 아시죠?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간주공급이니까 우리가 면세 전용, 즉 해당 간주공급으로 보는 사건이 발생한 그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구는 쭉 이어질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 해보시면 하면 그래서 이 건물은 1 과세기간 쓰고 취득한 과세기간 포함이니까 그 다음에 2 과세기간 쓰고 그 다음에 면세 전용한 요건 여긴 포함하지 않으니까 2 과세기간만 썼다라는 거 여러분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죠? 세무 1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세무 2급까지 여태까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걸로만 내죠. 제품 가지고 냈었을 거예요, 주로. 알죠?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감가상각 자산 나오면 그건 여러분들이 경과된 과세가 이거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표현하면 과세기간 중에 취득하면 1월 1일 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면세를 전용하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초에 전용한 것으로 보겠다. 개시일에 전용한 것으로 보겠다가 법문구고요. 이거는 이걸 요약한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한번 해보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335페이지 가보실래요? (335페이지) 예제 4-2 있죠? 별표에 별표. 이게 이제 신고서에 나와요. 335페이지에 예제 4-2.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저자분이 수입 금액을 계산하세요라고 돼 있죠. 수입 금액 우리 부가가치세니까 무시하고 과세 표준만 구해보세요. 과세 표준만. 해보시는 시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예요.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구해보세요.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 구하라는 거예요. 공급가액.
원장님 오늘 안 오셨죠? 원장님 안 오셨죠? 아니요. 상담 중이에요? 박스 버리러 나왔어요. 왜요? 아, 에어컨이 안 켜져가지고. 이거 현쌤 기프트콘 받았는데 아유. 단걸 안 먹어서 민구쌤 좋아하신다고. 그 혜은쌤이요? 네.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안 그래도 되는데 참. 아주 잘 받아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야 맞는 사람.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네, 에어컨 안 된다. 에어컨 안 돼요. 열었는데 왜 녹화 중이어가지고. 계속 왜 노래 소리 들어가니까. 하나만 냉방하면은 안 되는. 그니까 맞죠?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다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 좀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신고서 하죠. 자, 여러분들 좀 해볼게요. 해도 되죠? 제가 너무 조금 드렸나? 여기는 간주 공급이랑 우리 그 회계 1급 때 배웠던 과세 표준 있죠, 여러분들. 그쪽을 좀 다 물어보고 좀 이따가 이제 실기 3개 있거든요. 부가 신고서 얘네들 응용한 애들. 알죠? 신고서가 물론 많이 나왔는데 얘네들 응용한 애들. 알죠? 신고서가 한 3개 정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맡겨볼 거예요. 자, 일단 335페이지 가보죠. 자료 1번 여러분 우리 매출 애누리 할인 같은 건 공급가액에서 빼요 안 빼요? 세무 2급 때. 회계 1급 때 배우죠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이거 빼요? 빼니까 뺀 후에 금액은 올바른 거죠. 그래서 1번에서의 공급가액은 1,000만 원 들어오는 거 맞아요? 해석 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인데 여러분 대손금은 공급가액에서 빼요 안 빼요? 대손금.
공급가액에서 안 빼요. 어디서 빼요, 여러분들? 세액에서요. 여러분 표정이 되게, 네, 여기 할 때마다 항상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 여러분, 화면 보실게요, 여러분들. 화면. 신고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대손색 가감이 대손색 공제 그쪽이잖아요. 맞죠? 여기 보시면 금액란 우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대손할 때. 못 써요. 대손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서 안 빼고 세액에서 빼요. 왜냐면 듣고 버리셔도 돼요. 이거 말 문제로 나오지 여러분들이 아마 신고서에서는 어차피 금액란 막혀져 있으니까 안 넣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말 문제는 꽤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금액의 변동이 일어나면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당초에 내가 대손이 나기 전에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 끊어줬겠죠? 끊어줬는데 상대방이 대손이 됐는데 수정세금 계산 어떻게 발급을 해요? 상대방이 대손이 됐는데 받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띄어 먹었는데 받을게요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금액에서 안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시면 공급가액에 이거 또 헷갈리게 해놨네. 만약에 빼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하시는 거고, 그럼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 뺀다라는 건 더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죠. 빼지도 않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인데, 여러분, 장려 물품 제공액이 그거죠. 우리가 뭐냐면은, 판매 장려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판매 장려금 더해요, 판매 장려금은 내가 줬으니까 빼요, 안 빼요? 회계 1급 때 배우시죠? 판매 장려금 빼요, 안 빼요, 여러분들? 공급가액에서 안 빼요. 왜 안 빼요?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인도함에 따른 대가는 더하고 인도함에 따른 대가는 인도하지 않은 대가가 안 더해요. 뭐냐면 할부이자는 더해요. 할부이자는 왜 더하냐면 내가 물건을 인도할 때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할부이자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해서 받아요? 연체이자를요? 그렇죠. 그 연체이자는 안 더하는 거예요.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해되세요?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판매장려금은 줄 때 판매장려금이 뭔지 아시죠? 현대백화점에서요. 여러분들이 막 1년 동안 한 10억 긁으셨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저희 회사 저희 백화점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해서 돈으로 주면 판매장려금이고요. 물건으로 주면 판매장려 물품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빼려면은요. 현대백화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물건 팔고 그때 판매장려 같이 줘야 돼요. 그럼 물건에 따른 대가를 빼서 파는 거니까 빼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판매장려을 주는 회사는 없어요. 당초에 매출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주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판매장려금이든 판매장려 물품이든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일단 335페이지 그쪽에 여러분들 그 볼펜 좀 끼워 놓으시고 볼펜 좀 끼워 놓으시고요. 얘가 어디에 있냐면 설마 이분 안 했나? 여기 있네. 331페이지. 안 끼워 놓으셔도 되겠네. 331페이지. 네, 손가락 운동하시라고 한 거예요. 331페이지. 자, 맨 위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하는 이거 뭔 소리야? 포함되는 항목 포함하는 항목? 아무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 거기 첫 번째 구분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보이시죠? 제목의 밑줄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뭐 이 말은 더하겠다, 안 더하겠다, 공급가액에 안 더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포함하지 않는, 포함이 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그라미 1번 밑줄 매출 애누리와 환입액 매출 할인. 얘는 왜냐면 공제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포함하지 않는 거라는 건 얘는 오히려 까요. 공제해요. 공제. 매출액에서 빼는 거. 알죠?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기 밑줄 전부 다 밑줄이요. 구매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술을 납품하는 업체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술을 납품해요. 자, 제가 술을 납품하는데 여러분들 제가요 술을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가다가 제가 깨트려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공급받는 자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한테 인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면 저의 공급가액은 0이 되는 거예요. 알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술 10만 원어치를 납품했어요? 납품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다가 깨지신 거예요. 그럼 전 여러분들한테 술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때는 10만 원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돼?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안 더하겠다라는 거고 도달했으면 더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어디냐 밑줄.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그러니까 정부한테 보조금 받았는데 내가 물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으면 그거 더합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냥 공급했으니까. 여기 부가가치 공급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내가 공급하지 않고 받았으면 그냥 공급이 안 일어났으니까 안 더하는 거예요. 여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진짜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밑줄.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 밑줄 치시고. 자, 들어보시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술을 납품해요. 이제 맥주, 병이니까 박스에 담아드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맥주 값이 그 병맥주가 10만 원. 그 다음에 맥주 상자 얼마라고 할까? 2,000원이라고 하죠?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얼마 받았냐면 10만 2천 원 받았어요. 알죠? 근데 여러분들은 맥주병만 필요한데 당연히 맥주병만 그냥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맥주 상자까지 맥주 상자에 담아서 주세요라고 10만 2천 원 주신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 2천 원은 부채죠? 이해되세요? 부채니까 10만 원만 공급가액이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 용기대금이죠. 지금 2천 원은. 반환 조건부니까 이건 공급자 입장에서 부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그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끝에 연체이자 밑줄 연체이자. 동그라미 7번 연체이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연체이자까지 받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연체할 상이니까 받아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연체할 상이 어딨어. 알죠? 할부이자는 어떻게 해요? 할부할 때 이미 물건 가격을 포함해서 받아버리죠. 할부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분의 과세표준의 포함의 밑줄, 과세표준의 포함. 그러니까 얘는 공급가액에 더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에 할부 판매의 이자 밑줄, 할부 판매의 이자. 아까도 말씀드린 할부 판매할 때는 할부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아버려요.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줄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같은 거 뭐냐 한번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쇼핑몰에서 여러분이 옷 사실 때 착불이 있고 선불이 있죠. 맞죠? 착불이면 택배비는 택배회사한테 별도로 주고요. 맞죠? 근데 그게 선불이면은 그냥 택배회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 결제하죠. 그 쇼핑몰 업자한테. 그럼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 쇼핑몰 업자는 보험료까지 우리가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받으면 그거는 공급하면서 우리가 받은 대가 전부 다잖아요. 그럼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돼? 판매 가격을 구성하고 있으면 더한다라고 돼 있어요. 알죠? 판매 가격을 12,000원으로 받아내잖아요. 실제 쇼핑몰에서. 근데 그게 착불이면 10,000원만 받죠, 여러분들. 맞죠? 택배비는 나중에 그 택배회사한테 우리가 주는 거 별도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밑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그럼 얘는 빼겠다, 안 빼겠다? 공제하지 않는 거니까 안 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대손금 밑줄 치시고. 얘는 세액에서 빼지 금액에서 안 빼요. 우린 지금 금액에서 빼니 안 빼니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판매장려금 밑주시고. 근데 가로 안이 더 중요해요. 밑줄. 단 현물 지급 시 간주 공급에 해당. 다 들어보실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 현대백화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해가지고 돈 준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중요한데 여러분들 돈은 제와해야 아니에요. 부가가치세에서. 제와 아니에요. 결제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가가치세 배우실 때 제와나 수표, 어음은 제와가 아니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기 다 들어보시면 나중에 되게 중요한 거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대손세 공제 있죠. 나중에 대손세 공제할 때는 대여금은 대손세 공제 대상 채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매출 채권은 물건을 판 거죠. 용역이나. 근데 우리가 대여금은 뭘 빌려준 거예요? 돈 빌려준 돈은 재화 아니잖아요. 재화가 아니니까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채권만 우리가 빼줘요. 대손 발생했을 때. 이해되세요? 그러면 대여금 자체는 우리가 재화가 아니니까 대손세 공제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시험에는 세무 1급은 이제 대여금까지 내기 시작을 해요. 대손세 공제할 때. 그거 꼭 외우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화다라고 하면 편의점에서 물건 사실 때 편의점 알바생한테 만약에 10,000원 줘요. 현금으로 10,000원 주면 나 당신한테 재화 공급하고 있으니까 1,000원 부가세 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그럼 편의점 알바는 부가세를 줘요? 뺨을 줘요? 뺨을 주겠죠, 여러분들. 이게 되시겠어, 무슨 말인지? 됐고. 근데 이거잖아, 다시. 근데 내가 만약에 현대백화점이요. 그걸 청소기로 준 거예요. 판매장려 물품으로 준 거예요. 나한테, 백화점 VIP한테. 그럼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왜냐면 현대백화점에서 청소기를 왜 매입했겠어요? 판매하려고. 그래서 세무서는 널 믿겠다. 매입세 공제 해줄게. 아셨죠? 그래 놓고 줘버린 거예요. VIP한테. 그럼 매출세액도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 미리 받았잖아요. 그러면 시가만큼 간주공급 해당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되시면 무슨 말인지 잘 보셔야 돼요. 됐고. 자, 그래서 다시 335페이지로 가시죠. 그래서 335페이지로 가시면 그 예제 3번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제 3번에 3번하고 4번의 차이점 보이세요? 3번은 판매장려 물품으로 준 거, 물품으로. 그리고 4번은 판매장려금을 돈으로 준 거예요. 맞죠? 둘 다 물건을 팔면서 같이 주는 건 아니니까 안 빼요. 둘 다는요. 알죠? 안 빼지만 판매장려 물품은 얘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맞죠? 돈은 매입세 공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장려 물품은 시가만큼 때려요. 물품이니까 얘는 감가상각자산 아니잖아요. 물품이면. 설마 기계로 주진 않겠죠, 여러분들? 판매장려 물품.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안 빼니까 원래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료 3번은 시가인 350만큼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간주 공급에 걸리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자료 5번은 우리가 개인적 공급이라고 하죠? 근데 보니까 제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감가상각 자산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가로 잡은 거예요. 500만 원 이렇게. 이해되시면 무슨 말인지? 예. 자, 그 다음에 자료 6번. 여러분들 우리 특수관계자한테 매출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뭐로 봐요? 시가로 본다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이때 시가인 1,500만이 되는 거예요. 특수관계자한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예 안 받았을 경우. 자, 그 다음에 7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질문입니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원가로 과세예요? 시가로 과세예요? 그건 원가예요, 원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간주공급 오늘 올릴 테니까 보세요, 꼭. 영상. 너무 중요해요, 여기 간주공급이.
자, 그 다음에 8번. 기술 개발을 위해서 원재료로 사용. 얘는 뭐냐면 우리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 놈이에요. 말 그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8번이 아마 여러분들 과세 표준에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해답 보시면. 예. 넘기셔서 336페이지. 자, 9번인데요. 여러분들 9번 우리 사업상 증여의 예외 배우셨죠?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견본품이라든지 우리가 광고 선전비 기억나세요? 간주 공급이 아닌 거. 특별 재난 지역에 기부하거나. 표정 많이 안 좋으신데 어떡하지? 이거 다 내는데? 나중에 꼭 보세요. 여러분 간주 공급 그거. 알죠? 내가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고 거래처한테 주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지만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대가를 받지 않았잖아요. 견본품. 맞죠? 견본품은 업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견본품은. 그리고 대가를 받았으면 과세하지 안 받았으면 과세 안 해요. 알죠? 간주 공급이 아닙니다요. 그 다음에 10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에 기탁하면 얘는 분명히 공짜로 줬죠. 그리고 기부는 업무와 관련도 없어요. 없지만 얘를 간주 공급을 보게 되면 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급가액이 간주 공급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과세 안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나중에 신고서에 매출란에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1번. 원재료를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이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간주 공급은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다른 용도 썼을 때 간주 공급이잖아요. 근데 얘는 당초부터 저 면세 사업에 쓸 거예요. 매입세 불공해 주세요. 라고 한 거니까 간주 공급 때리면 이중으로 뚜드 패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1번은 매입세 공제가 당초 안 됐으니까 괜찮은 놈인 거예요. 그래서 안 더한 거예요. 시가만큼.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얘는 12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체육대회인데 여러분들 그거 배우셨죠? 우리가 그 개인적 공급에서 제외하는 게 직장 연회비, 직장 회식비,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작업복, 작업모, 작업파 이런 거 배우셨죠? 좀 이따 비주 차야 되겠구나. 안 되겠다. 알았죠? 그 제외, 우리 직장 체육회면 직장, 체육회 그쪽이 직장 연회비 같은데, 아시죠? 복리후생과 관련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이, 13번 보이시죠, 여러분들? 13번에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던 기계장치를 면세사업에 전용했죠? 얘는 면세 전용이니까 원칙은 시가인데 지금 기계장치잖아요, 여러분들. 기계장치니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확인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시가는 의미가 없어요.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죠, 여기. 그럼 내가 100만 원 주고 취득했잖아요, 여러분들. 100만 원 여기. 여기. 100만 원. 맞죠? 100만 원. 공식에 따르면 1 빼기 얘 기계장치니까 1 과세 기간에 몇 %씩 상각이 돼요? 그죠? 25%요. 25%인데 우리가 아까에 따르면 취득한 과세 기간은 경과된 과세 기간에 넣고 전용한 때는 우리가 해당 간주 공급 사유 발생한 때는 그 과세 기간 안 넣어요. 그럼 X0년 3월 5일이니까 전년도 1기 과세 기간은 포함이죠. 그리고 언제 전용했어? 아, 2기군요. 지금 문제 2기죠, 2기. 올해 연도 2기. 그러면 올해 연도 2기는 불포함이죠. 불포함에 몇 과세 기간을 사용한 거예요? 3과세.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3 과세 기간만큼은 과세사업에 잘 쓰고 있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25%만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과세 표준이 아마 25만 원 나올 거예요. 물론 여기에 10%를 토해내는 거지만 우린 지금 공급가액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신고서에도 얘를 넣어야 되는 거고.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간주 공급에 밑줄 치고 좀 쉴게요. 여러분들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 계실까 봐. 자, 어디냐면은요. 310페이지. 네, 310페이지 난다. 309페이지.
309페이지. 맨 위에 재화의 간주 공급, 무상 공급 있죠? 자, 별표 좀 치시고, 별표. 여긴 세무 1급은 너무 중요해요. 진짜 신고서에서 엄청나게 냈거든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자가 공급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기업의 면세 사업의 전용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니은 밑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현대자동차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영업용이에요? 현대차는 비영업용이야, 영업용이에요. 현대차는 거의 영업에 쓰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그 부품 살 때. 샀는데 그 만든 차 가지고요. 예, 사모님 데려다 주는 용도로 쓴 거예요. 죄송해요. 여자친구랑 바람 피는 용도로요. 그렇죠? 그럼 업무와 관련 없죠.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았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요. 당초부터 매입세 불공제 됐으면 여기 과세 안 때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밑줄. 이것도 중요해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밑줄이시고. 계속 밑줄이요. 다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경우 공급 의제를 배제한다. 자, 들어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실게요. 이거 한번 말로 떼어볼게요. 이거 여기다 그림 그려볼까? 뭐냐면 보실게요. 네, 그림 보시면 갑이 여기에 공장이 있고요. 대리점이 있어요. 대리점이 있는데 오늘 3월 17일이죠. 3월 17일에 공장은 환급세액이 얼마냐면 환급세액이 100원이고요. 그 다음 대리점은 납부세액이 150원 나온대요. 그렇죠? 150원. 근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예요? 아니면 우리가 퉁쳐서 내요? 사업장별 과세예요? 사업장별 과세니까 실제로 공장은 환급을 근데 여러분들 우리 환급은 예정신고 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확정신고 지나서 1개월 내에 받잖아요. 그럼 얘는 대략 8월 24일 날 받아요. 그렇죠? 근데 납부는 예정신고 때 납부하지 마. 확정신고 때 내. 이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4월 25일 날 내니까 기간에 작은 부담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기간에 작은 부담이 생기니까 공장에서 대리점에 출고시킬 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퉁치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밑줄 쳤던 그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회계 1급 때 배우셨죠? 뭐 하는 애들이에요? 몰아서 내는 애들이에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합쳐서 몰아서 내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간주공고 볼 필요가 없어요. 원래부터 한 방에 그냥 50원 내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애들은 100원은 확정신고 이후에 돌려받고 나머지는 예정신고도 내고 이렇게 기간에 작은 부담이 있으니까 간주공급 하는 거지만 아셨죠? 어떤 의미인지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인적 공급. 여기 그겁니다. 아까 했던. 자, 전부 다 밑줄. 자,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아까 했던 게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왜냐하면 실비 변상 또는 복지 후생적 목적이니까.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하죠. 연간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 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명절 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은 과세 제외인데 우리 시험에 명절하고 기념일 같은 거 잘 안 낼 거거든요. 알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10만 원을 넘어서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를 주죠. 직원한테. 그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때립니다요. 내가 만약에 직원이 결혼하는데 로봇 청소기 100만 원짜리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90만 원 때려, 90만 원.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되시겠죠, 여러분들? 경조사는 조심하실 게 소득세는 경조사가 원칙적으로 과세 안 하죠.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는 10만 원 초과분은 과세합니다. 아시죠? 요걸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사업상 증여.
자, 거기 예외 밑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과세 안 하니까 넣지 마라는 거예요, 신고서에. 예.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2번 밑줄.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 그렇죠? 무상견본품. 대가 받은 과세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줄.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 배포 전단지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 이것도 너무 관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밑줄. 법에 따라서 특별 재난 지역에 무상 공급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 재난 지역 아니어도 돼요. 그냥 기부하면 돼, 기부. 알죠?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폐 없이 잔존재화에 밑줄 치시고. 자, 그럼 일단 10분 쉬었다가요. 이제